시민 단체들이 저희 신문사에 선택해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자리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연쇄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유권자들을 해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미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두 대학생의 엄마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곧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2.5%, 건국 이래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고향에 일산에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 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반드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노원에서 청년수당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미 성남과 수원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청년수당을 주어서 구직하는 기간 동안 빚더미에 앉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김영선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는 생선을 주고 좋은 자식에게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나 복지를 말을 하긴 좋은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말하기 좋고 광내기 좋은 것인데 결국에는 중산층에 주머니를 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은 그 부담이 그렇게 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에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건립해서 구체적으로 위험 관리도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공공 마케팅이나 네트워킹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소재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의 청년 우선 고용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너무나 텅 비어있는 메마른 연못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연못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무역 관련 대학의 유치입니다. 저의 입장은 세계로 나가는 첨단의 고양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취업 박람회를 기획으로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는데요. 교육 문제를 건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지금 이제 103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가 100만 규모에 적합할 만큼 갖추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시보다 더 적은 시들은 이미 혁신 교육지구 운영이나 교육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책 같은 게 현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후보님이 생각하는 고양시의 교육 비전이 무엇이고 교육 로드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공모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김영선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1분에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첫째, 고양시에는 굉장히 우수한 경험과 식견 높으신 분들과 또 많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초기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원역을 활성화해서 학교와 고양시와
고양시에 있는 많은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데 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고양의 교육인데요. 그것은 저 혼자 또 단기간에 될 수 없기 때문에 EBS와 연계한 스마트 러닝 산업을 전개해서 최첨단 교육과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산 서구시 교육 컨설팅 지원센터와 또 사회 체험을 연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학교 시설의 개선, 다목적 체육관 등 지원 시설을 확충하겠고요. 또 교사의 인원 확보와 처우 개선도 중요한 일입니다. 청소년 첨단 체험 교육센터도 답변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미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을 가장 창의적이고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질 높은 공교육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산을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27개 학교에 약 224억 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이라는 사업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김으로 해가지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매년 1조씩 학교 예산을 누리과정에 지금 배정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당 사설이든가 보건조사, 상담조사, 컴퓨터 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문제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두 분 후보님께서 답변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계속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드릴 질문은 후보자 상호 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상대 후보 측에 답변 내용이나 정책 공약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를 공략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1회에 한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후보자님 중에 이제 순서가 지금은 김혜미 후보님이 먼저 김영선 후보님에게 오늘 나온 토론의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도 1분입니다. 먼저 김혜미 의원님, 김혜미 후보님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사후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정부가 이번에 일본과 맺은 위안부 협상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완전히 봉쇄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선 후보께서는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인 헌법소원에 대해서 위안부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10억 엔을 바꿔서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손해상을 치우겠다 이런 등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제한이 있나요? 답변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네, 답변 시간 제한은 1분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아픈 문제지만 또 세계사적으로 인권에 관한 굉장히 시범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가장 바른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또는 학문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전진한 부분도 있고 미흡해서 우리가 계속 개선하거나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 노력도 인정을 하고요. 또 거기에 상당히 불안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소원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그것들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충돌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김현미 후보님이 추가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 그 추가 질문을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시면은 지금 바로 하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질문이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영선 후보님이 이번에는 김현미 후보님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시간도 1분, 답변 시간도 1분입니다. 김영선 후보님. 그 김현미 의원님 의정 보고서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이제 제가 그 학교 체육관 먼저 시작했는데 일선의 중고등학교 전체 체육관 다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있을 때 GTX-A 노선 확장되었는데 처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순환고속도로 합의가 됐다 그러면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래요. 합의가 됐는데 무슨 용역을 발주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시의원들이 하는 뭐 교문 교체라든지 또 무슨 냉방기 이런 것들을 의정보고서에 넣는데 이런 시의원들한테 맡기고 정권 투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논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은 제가 17대 때 장성 발산 오마를 했고요. 19대 때 들어오기 전에 한수를 했고 동고를 했고 뭐 7개를 했습니다. 지금 특교를 확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GTX는 A, B, C 3개 노선이 있었는데 GTX A 노선만 하기로 확정을 지은 것은 19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에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왜 학교 관련 사업을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시도위원들과 함께 모든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함께 의견을 들어서 함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에 김영선 의원님 의정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빠진 것은 다음 답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김현미 후보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부 시의원들 좀 있는 거는 지원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들 이원희 의원이나 뭐 심상정 의원님 의정보고서도 봤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 의정보고서에서는 제가 시의원들이랑 같이 한 거를 또 현역이 아닐 때 도의원들이 했겠죠. 그걸 지원했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오해를 했다,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답을 하시죠. 이게 추가 질문 1회에 한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습니까? 김현미 의원님 하시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네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시의원들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함께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고 아까 3가지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외곽순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용역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행료를 문제에 대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주인이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가 계약을 할 때 수익률을 8.5%로 지금 잡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대개 자본을 재구성해서 약 3.5%의 수익률로 이걸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익의 5%를 통행료 인하에 쓰거든요.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됐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토론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팽팽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육군들이 투표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문제도 있지만 자연인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현미 후보님이 김영선 후보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GTX가 원래 A, B, C 3개가 있다가 A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님께서 2010년 국회 예결위에서 질문을 하실 때 GTX는 A, B, C 3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김영선 후보님의 주장대로 됐더라면은 지금 GTX A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지금 끝내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A, B, C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최근 공보물에서 GTX가 국비에서 민자유치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가 제안할 때부터 민간투자 사업이었고요. 2011년 국토부 시행 방안에서도 민간투자로 되어 있었고 김영선 후보님이 2010년 국회 질의를 할 때에도 민간투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게 국비였다가 민자였다가 국비로 바뀌었다는 것인지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GTX가 동시에 되면은 경기도 전체의 내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우리 고양시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예비 타당성은 저가 있을 때 50억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TX는 최근에 삼성에서 동탄까지 LH 8천억,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1조 6천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제가 알기로 8천억인지 6천억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A 구간이 민자로 되고 있다는 것은 밀려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 GTX가 된 계기가 뭐냐면 분당 개발할 때 교통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교통분담금 7조에다가 경기도 서울 1조씩 하고 민자투자 1조씩 하는 것이지 민자투자만으로 계획된 건 아닙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론회가 약간 과열된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김영선 후보님께서 김현미 후보님에게 질문을 끝났다고요? 네. 제가 계속 착오가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